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자, 미증시 상승에다가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코스피 오늘 12거래일 만에 2,400선도 회복해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에 비하며 좀 낮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오후까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코스닥은 뭐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보합권에서 현재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폭 하락 중이죠.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모 전문가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계 2단계에서 2달 만에 1단계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 여행, 항공주 이쪽으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네. 전문가님, 오늘은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전해 주신다고요? 네, 주말 동안에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예. 벌써 그 기간이 2달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 이 소상공인 분들의 걱정이 상당히 컸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실질적인 자영업자 이외에도 일단은 많은 시민분들이 또 그런 활동을 많이 원했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주가의 흐름이 단편 사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제 유통 관련된 이야기를 건네드릴 건데 네. 결국엔 유통이라는 거는 소비 심리, 소비 물가에 따라서 진행되는 섹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사회적 거리 현상이 낮아졌다고 해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예. 조금 더 이제 회복에 대한 기조가 조금 더 긴 흐름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것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통주를 좀 보도록 하죠. 네. 네.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우선 이제 뉴스 보시죠. 오늘부터 해서 거리두기가 1단계로 되었고요. 일단 크게 보이는 내용들은 학원, 예. 뷔페, 또 결혼식. 네. 이제 참여도 조금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네. 정말 사람들 모이는 장소 어디든지 가기 힘들었고 그 때문에 네.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이제 당장 니나노하고 놀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경계를 하되 그래도 좀 강압적인 2.5단계, 2단계보다는 좀 완화됐다. 네. 그래서 좀 소비 경기에 대한 부분들 좀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회적 거래 현상이 낮아지는 뉴스로 인해서 소비주들이 오늘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소비주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국내 내수 유통도 있겠지만은 중국 소비주를 또 엮어서 같이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주말 사이 동안에 열병식에서 물론 이제 신형 미사일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들 또 중국에 대한 지원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복합적으로 섞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 얼마만큼 체감할 것이며 그리고 이 소비주들이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오늘 이야기를 둘 것인데요. 예.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결국에 유통, 소비 심리, 소비 물가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부터 좀 보도록 하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증감률인데요. 사실 이 소비자 물가라는 거는 올라야지 정상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좀 물가 안정을 계속해서 경기 성향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네. 최근에 와서는 이 소비 물가에 대한 경계에 대한 등락이 코로나에 대한 충격에 의해서 좀 갔었어요. 네. 보시게 되면은 올해 이제 지난해 연말에 되살아나는 모습에서 크게 충격을 좀 받고 네.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물가가 꼭 올라야지 돼야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잡아줘야 되는데 다른 과거의 지표를 떠나서 최근에 움직였던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컸다.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물가라는 거는 경기 환경에 따라서 동반 성장하거나 네. 아니면은 좀 인플레이션 되는 것을 좀 잡기 위해서 낮추는 정부의 역할이라거나 해야 되는데 예. 코로나에 대해 의해서 좀 뭔가 시장에 대한 심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조금씩 회복된다는 거는 그 흐름들이 조금 정상적인 시장에 대한 관점으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물가 지수보다는 소비 심리 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또 경제는 심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자료도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도록 하겠는데 네. 분명히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크게 얼어붙었었어요.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 현상이라든지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활동이 많이 저하되었죠.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가장 컸었을.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할 때 가장 저점을 찍었고요. 심리는 완전히 바닥을 찍었군요. 그렇죠. 이제는 조금씩 살아나는 과정에 있는데 예. 만약에 이제 소비자 심리 자체가 일정한 경기 동향에 따라서 갔었다라면은 과거의 지표 수준까지는 좀 더 올라와야 될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은 네. 그래도 되살아나는 기조에 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현재적인 이 사회적 거리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네. 제도적으로 묶어놨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심리를 그에 따라서 계속 좌지우지된다. 라기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충격 반등 추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뭔가 이 묶여 있었던 심리가 이제는 이 밧줄을 놓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가 좀 크게 급상승할 것인가 이런 포인트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소비에 대한 축이 어디부터 갈 것인가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단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유통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은 사실 코로나에 대한 충격은 한 가지 또 일자리를 또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재택근무화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 상당히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뭐 중소기업, 대기업 가리지 않고 정말 네. 큰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도 상당히 맞아요. 많이 있으세요. 일단은 소비 심리는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소비를 하겠다는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러면 소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이 영리 활동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원들에 대한 직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회복이 돼야 된다. 자료 하나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영리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소비자, 미래의 소비자의 형태이잖아요. 예. 취업자 수에 대한 증감 추이가 분명히 꺾인 건 맞습니다. 그동안에 취업자 수가 항상 좀 높낮이를 보였었는데 지금은 지난해 대비해서 꺾였다라는 거는 분명히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단적으로 대신에 언뜻만 봐도 그 전에는 뭐 등락이 있을지언정 네. 지금 플러스로 있었는데 올해 보면은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맞아요. 일단은 고용도 좀 닫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 일단 그러면은 취업자 수에 대한 증감, 실업률에 대한 추이 굉장히 소비에 밀접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 심리 유통주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을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선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 네. 그러면 아직 마이너스권인데 아직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소비층이 구성되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월급이 안정적이지 않은데 소비주를 볼 수 있는 거냐? 못 보겠죠. 그런데 시점이 좀 달라요. 네.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다수의 소비층이 아니라 소수의 소비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네. 오늘 좀 포인트로 먼저 소수의 소비층이 예,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 유통에 대한 심리선, 이제 뭔가 소비를 하고자 하는 심리선이 살아나고 있지만 네. 일단은 실질적으로 유통 종목들, 유통 경기에 대한 체감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검은색이 이제 코스피의 이 뭐랄까 코로나 충격 이후에 상대적인 수익률에 대한 평면인데 예. 분명히 이제 코로나 충격에 크게 손실 구간은 좀 있었겠죠. 근데 지금 회복 기간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이 파란색 실선을 보시게 되면은 유통 업종이 느끼는 유통 종목들의 수익률에 대한 체감은 네. 아직도 바닥이죠. 절대 전혀 지금 따라오지 네. 못했네요. 완전히 그냥 방향성이 죽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과거 지표에서부터 해서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은 이게 본격적인 건 사실 사스, 중국에 대한 영향이 좀 한 차례 컸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유통업계에 뭔가 지각변동이 일어났었죠. 네.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철수를 했어요. 음. 그리고 중국인들에 의한 소비 위축이 우리나라 내수에 있는 유통주들에 대한 실적 악화 그리고 이 상당히 뭔가 기업에 대한 경영에 차질이 생겼던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충격을 살아나는 코스피 대비해서 너무나 바닥에 있어요. 네. 그럼 바닥 인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느 계층으로 찾아가야 되는가? 일단은 기본적인 유통 구조에 있는 기업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하나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분류를요. 이제 자료를 좀 인용해서 보는데 네.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그리고 이 뭐랄까 대기업형 슈퍼마켓, 그리고 이제 온라인 유통에 대한 추이인데 네. 일단 좀 많은 자료가 있었지만은 올해에서 8월 달까지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어붙었어요. 네. 네, 뭐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모든 구간이 좀 힘들었었고요. 다만 이제 이 상대적으로 백화점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굉장히 컸고 그리고 편의점에 대해서 조금 선방이 됐었고요. 아무래도 편의점을 찾는 1인 가구들, 네. 그러니까 소수 인원들의 작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위치가 편의점이 좀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집 근처에는 뭐 네. 혼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이런 데는 사람 많이 보이는 곳은 가길 꺼려하니까 특히 네. 3월 달에 보면 이 급격하게 줄어든 수치가 눈에 맞아요. 띄네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이 큰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면 네. 백화점을 찾는 뭔가 소비 심리가 굉장히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하면 편의점에 대한 구매 비용보다는 백화점에 대한 구매 비용이 좀 더 높았을 테고요. 예. 그리고 중간에 있는 대형마트가 가장 중앙에 있는 심리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추석이라든지 태풍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었겠지만은 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이제 얼마만큼 되살아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가 1인당 구매하는 평균 단가를 네. 계산해 보면은 이 백화점 쪽에서의 또 대형마트 쪽에서의 구매에 대한 증감률을 좀 보시죠. 네. 보시게 되면은 차이가 좀 많이 크죠. 오. 물론 이제 하락에 대한 이 구매 건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계층은 소비가 죽었지만 네. 소수의 소비는 굉장히 이 구매 단가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소수의 계층이 소비를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뭔가 평균치를 구할 수 있는 네. 작은 소비하는 사람들, 또 많은 소비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합쳐져 있는 이 소비 평균에서요. 네. 지금은 그런 소비자에 대한 평균치가 과거에는 10,000명이었다면은 지금은 100명으로 줄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표적으로 본다면 예. 그럼 100명 안에서의 표본 포차를 구하는 것은 조금은 변동 차이가 좀 크겠죠. 그런 상태에서 구매 단가는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구매를 했을 때는 이 정도의 규모에서 소규모로 구매하는 단가는 좀 컸다. 근데 사실 먼저 또 말씀드리면 뒷부분에 또 이야기 드릴 겁니다만 네.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한 충격, 사회적 거리 현상에 대한 이동에 대한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예. 보복성 소비가 있습니다. 보복성 소비. 그럼 보복성 소비에 의해서 분명히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할 때 화끈하게 소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때문에 좀 선방했었던 편의점들 종목보다는 그래도 이 소비 계층에 대한 좀 보복성 소비가 큰 백화점에 대한 주가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좀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세계 백화점의 이 성장률에 대한 추이인데, 네. 물론 이제 이건 전년비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뭔가 YOY 이렇게 좀 비교 대상인데, 네.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에 대한 거리의 두기에 그러니까 추이에 닮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이 사회적 거리 코로나 모를 때는 일단 안 나가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충격을 고스란히 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동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네. 그리고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 과거에 우리가 2, 3월 달만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는 동선만 공개되면은 네. 그 일대가 모두 다 유령 도시가 될 정도로 마비가 됐었죠. 마비가 그야말로.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확진이 조금은 이제 익숙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 경보음도 사실 수시로 날라오다 보니까 네. 그래도 내가 할 게 가고 사실 이 네.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다수의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긴장의 끈이 많이 놓아진 그렇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코로나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해도가 좀 생겼고요. 네. 근데 어찌 됐든 이 백화점에 대한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추이와 유사시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충격에 대해서 모를 때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네. 백신 개발한다라는 소식부터 해서 치료제 개발한다는 소식부터 해서 지수 반등 나왔던 것처럼 백화점에 대한 소비도 좀 살아났어요. 네. 제법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게 이제 사회적 거리 1단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2단계까지 떨어졌을 때. 재확산되는 그런 네. 시점이었죠. 물론 이제 코로나 초반에 있는 충격보다는 큰 깊이는 보이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정책에 대한 추이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백화점에 대한 추이가 널뛰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백화점에 대한 추이가 전년비 대비해서 2, 3월 달에 급감을 했지만은 지금은 계속 살아나고 있는 추이예요. 물론 방문객에 대한 추이도 좀 달라졌겠지만은 네. 절대적인 소비 계층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에 이 코로나에 대한 환경이 길어지면서 네. 정말로 보복성 소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쓸 때는 정말 화끈하게 쓴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코로나에 대한 환경이 더 달라진다면은 예. 일반적인 작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보복성 소비도 굉장히 일어날 수 있다. 아, 같이 또 동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보복성 소비. 음. 실제로 보복성 소비가 있다라는 거. 자, 다음 차로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1인당 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을 방문했을 때 네. 소비하는 한 사람당의 소비 금액 추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일단 대형마트에 대한 추이를 보시죠. 네. 가장 이제 이 합리적인 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1인당 구매하는 이 평균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이제 최근에 2000년도 와서 2020년도 와서 코로나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추이는 좀 감소되었지만은 네. 가게 되었을 때 소비하는 양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좀 고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어요. 대형 마트 수준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으면서 뭔가 1인 혼자 활동하는, 혼자 움직이는 그런 모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다니면은 가장 쉽게 찾는 곳이 편의점. 자, 편의점 가게 되면은 자주 가진 않았습니다. 네. 과거엔 자주 갔겠죠. 근데 자주 가지 않아요. 근데 편의점에서조차도 1인당 구매하는 단가가 높아졌어요. 자주 가는 게 뭔가 꺼림칙하니까 그렇죠. 한 번 갈 때 충분히 산다. 그렇죠. 충분히 산다. 이게 이제 편의점에서 바로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편의점에 대한 이 활동도 좀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편의점에 대한 주가도 이제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또 그리고 의외로 백화점에 대한 평균 구매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충격 변화를 사실 구매 단가를 보시게 되면은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트보다 기준해서 이 가격도 높은데 네. 일단 그 추이가 제법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객에 대한 숫자로 봤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이 되었던 이 유통 점포가 백화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문했던 이 고객층에 대한 수는 감소되었지만은 네. 구매 단가에 대한 부분들 간 사람들이 줄었는데 일단 간 사람들은 많이 썼다. 그렇죠. 많이 썼다. 이거죠. 예. 보복성 소비가 분명히 이렇게 좀 세 가지의 유통 구조로 봤을 때 보복성 소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보복성 소비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예. 뒷부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구매 건수예요. 네. 1인당 구매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걸 보는 것인데 증감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추이가 마이너스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년비 대비해서 얼마나 그리고 전월비 대비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바로 직전이에요. 이걸 네. 보게 되면은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음. 전년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느냐. 보시게 되면은 뭐 백화점 그리고 또 마트 그리고 또 이제 편의점 이의 추이인데요. 예. 분명히 다 얼어붙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인당 구매 건수가 줄었다는 거는 방문 회차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봤던 것들을 이어서 붙여보면은 방문은 자주 하지 않지만 네. 한 번 갔을 때 소비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주변만 살펴봐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주 가는 거 뭔가 사람들 마주칠 것 같고 일단 갔을 때 라면 한두 개 지금 먹을 거 사는 거보다는 앞으로 먹을 것도 같이 사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백화점 쪽에서 뭔가 보복성 소비가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백화점에 대한 추이가
괜찮겠다. 백화점 방문했을 때 가장 큰 소비가 어디 있을까? 사실 명품 소비도 컸을 거고, 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화장품 구매가 좀 높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정리를 보시게 되면은 자주 가지 않고 그리고 소비에 대한 구매력이 크다. 네. 보복성 소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이제 별개로 이제 좀 다른 걸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편의점을 봤습니다. 네. 이제 대기업형 이제 슈퍼마켓 SSM을 볼 건데 하나 보도록 하죠. 여기죠. 보시게 되면은 구매 단가가 사실은 높지 않아요. 대형마트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이 대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대형마트가 좀 다른 큰 지역에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에 있는 위치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소규모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이 공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얼마만큼 구매력이 있을지는 좀 표본조사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별개로 보여드린 겁니다. 예. 다시는 이제 8월달에 크게 올라왔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네. 워낙 이 태풍의 피해 그리고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그 소비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표본조사를 보기는 좀 어렵다. 뭐 대신에 뭐 앞에서 있었던 비슷한 차트와 유사하다는 거를 한 번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매 건수 자체는 좀 줄었군요. 네, 모든 것이 이제 유통 이 소비 심리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추이를 동일시했다. 그러니까 유통주가 소비가 많이 얼어붙었는데 유통주를 살 수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지만 네. 그 안에서 그래도 투자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 음. 오늘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네. 보복성 소비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자료를 볼 건데 네. 일단은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제가 주가 차트를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어떤 거 확인해 볼까요? 주가는 얼마만큼 먼저 반응을 할까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유통에서 지금 회복력이 가장 빠른 것이 네. 지금 이마트 주가입니다. 이마트요.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사회적 거리 현상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이벤트도 받고 있지만 네. 이미 9월달, 8월달에 회복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지금 바닥권 탈출이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 근데 이거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마트에 대한 회복력 사실 고정적이었고, 네.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에 대한 점포가 폐점을 많이 했어요.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많이 이 복귀를 했고, 예. 또 이 우리나라 내에서 롯데마트 점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왔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을 받으면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는 앞으로도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있다라면은 오히려 시장 개선에 대한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다른 유통주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이제 이마트를 봤으니까 이제 이 백화점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백화점.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어요. 현재는 좀 충분히 지지부진하군요. 네. 근데 보복성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해서 본다라면은 네. 백화점에 대한 실적 전환은 생각보다 빠를 것이다. 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포인트로 접근해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고 네. 보복성 소비를 한다는 거는 편의점 가서 장을 보는 그런 이제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런 네. 게 아니라 뭔가 좀 큰 지출에 대한 보복성 소비를 봐야죠. 계획해놨던 것, 그것도 큰 액수의 그렇죠. 그런 제품들. 그러면 이제 상품들. 백화점에 대한 회복력이 더 빠를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백화점을 먼저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신세계 주가도 사실 주가가 반등을 오늘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좀 컸다라는 얘기고요. 네. 또 여기에서 이제 보복성 소비가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거는요. 가장 쉬운 소비가 어디 붙어 있느냐? 네. 경기가 항상 침체되고 먼저 소비되는 거는 사실 IT 전자기기 쪽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소비가 가장 쉽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전제품. 가전제품. 그 다음에는 자동차예요. 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롯데 하이마이트도 상당히 우리가 소비주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다른 앞에 있었던 유통주들보다는 회복력이 빠르죠.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에 대한 추이가 올해 하반기에 연출되고 또 이제 사회적 거리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됐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 면세 또 관련된 종목들 호텔신라 네. 이 종목도 이제 고개를 좀 들었다라는 거 오늘 좀 대표적인 종목이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 면세한다면은
화장품 종목도 보여야겠죠. 네. LG 생활건강. 네. 대표적으로 LG 생활건강이 좀 최근에 와서 주가가 회복력이 빠른데요. 장기 이평선들이 이제 올라탄 상태에서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신고가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세 좋네요. 일단 이 부분들은 이제 화장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중국에 대한 소비 형태도 보셔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면세점에 대한 소비 네. 추이를 보여드릴 것인데 네. 자료 하나 이제 보도록 하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음. 유일하게 또 이제 LG생활건강의 신고가에 대한 흐름 나왔습니다. 네. 다른 유통주들 소비주들 중에서 화장품이 괜찮다는 소식이에요. 뭐 뒤에 제가 화장품 종목들을 또 차트를 보여드릴 거겠지만은 네.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먼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화장품의 소비는 어디서 가장 이루어진다?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 큽니다. 예. 우선 이제 국내 면세 시장에 대한 규모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요, 이 가운데 쪽, 가운데. 이 면세점 방문자 객수에 대한 추이를 보셔야 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뉘어져 그렇죠. 있군요. 우선 이제 얼마만큼 이제 찾아드느냐? 우리가 이제 2019년도 11월, 12월 달까지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충격이 있기 전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19가 이제 중국의 우한 지역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막 이제 감염되기 시작했던 게 이제 2020년 1월 달 그렇죠. 본격적으로 일어났고, 올해 초였습니다. 그리고 확대된 건 2월 달, 음.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정말 팬데믹이 연출이었죠. 정점을 예. 찍었었죠. 그리고 이제 4, 5, 6이 지나가면서 유럽이 커졌고요. 네. 일단 흐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음. 그러면은 19년도의 연말과 지금의 비교를 해보시면은 인구수, 이 방문객 수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네. 네. 이 단위를 보시게 되면은 100만 명 단위인데 100만 명이 이 170만 명이 11월 달, 12월 달에 들었는데 예. 이제 2월 달부터 해서 급격하게 줄어서 지금 7만 명 수준이에요. 그렇죠. 70만 명. 예. 70만 명입니다. 0.07이면 7만 명 아닌가요? 100만 100만 명. 70만. 7만 명이네요. 아, 네네. 아, 정말 굉장한 네. 그러니까, 감소세입니다. 급감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이가 퍼센테이지로 보시게 되면은 95% 아,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치가 줄어들었다는 뭐 얘기예요. 거의 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화장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내수에 대한 소비는 어땠는가? 이 외국인들도 이 비행을 못 한다면 우리나라 자국민들도 비행 활동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자국민들에 대한 이 추이도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거진 마이너스 81%대 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보복성 소비를 얘기할 보복성 것인데, 소비. 근데 앞에서 LG 생활건강의 주가 차트를 봤어요? 네. 회복했어요. 네. 그죠? 회복하고 있는 추입니다. 그렇습니다. 공항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없는데 음. 면세점에 대한 수요 인구가 없는데 수가 지금 거의 90% 이상 줄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화장품에 대한 주가는 왜 올라왔을까? 보복성 소비가 굉장히 크게 진행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매출 금액에 대한 규모를 보셔야 돼요. 예.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100만 달러 기준인데 1,681조인가요? 예. 단위가 좀 어렵지만 굉장히 많아졌네요. 단위가 네. 예.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100만 달러 숫자를 빼버리고 예. 이게 1,682 네네. 수준에서 800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이 우리나라 이제 이 항공 노선이 좀 막혔을 때 네.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1,680 단위에서 1,400, 800, 800, 700, 800으로 감소되었다가 7월 달부터 해서 1,000으로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살아나는 게 네. 굉장히 큰 거죠. 보시게 되면은 반토막이 났는데 예. 반토막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반면에 방금 전에 봤던 이 숫자, 방문 숫자는 계속 줄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의 방문객 수는 반토막이 아니라 90% 삭감인데 네. 매출은 반토막. 근데 다시 살아나는 거 그다음 보시면 회복하는 모습. 회복하는 건 또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은 소수의 방문객들이 매출을 굉장히 크게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소비가 뭐 시계부터 해서 뭐 가방 뭐 이런 좀 고가의 상품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분명히 이와 같이 소비에 대한 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라고 어떤 부류의 외국인일까? 가장 큰 소비를 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연상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 들어오는 보따리상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차트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1인당 지출 금액도 앞에서 마트 비교해드렸던 것처럼 네.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 US 달러 900달러 정도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에 대한 이 1인당 지출 금액인데 근데 외국인들에 대한 개체 수는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그거를 통계 내리는 거는 굉장히 좀 너무 소수에 집중되어 있어서 모든 외국인들이 이만큼 소비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감소된 차이에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소비출을 보시게 되면은 900달러 수준에서요. 지금 최근에 와서 14,000달러, 네. 15,000달러. 수위는 굉장히 줄어들었지만은 소비는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은 면세점에 대한 수요가 확실한 기업들은 실적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차트를 통계를 이제 차트로 보도록 하겠는데 예. 보시게 되면은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들어와서 작은 소량의 소비를 하는 사람들까지 다 해서 구매 인구로 봤을 때 네. 외국인의 방문객 차이도 분명히 컸겠지만은 구매 인구가 이만큼이었다가 네. 뚝 떨어졌어요. 아, 방금 전에 그 차트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구매할 수 있는 인구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네, 저쪽에 저 지금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잘린 줄 알았는데 아주 많이 줄어든 거군요. 그렇죠. 들어오지도 않았고 음. 사는 사람 자체도 작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1인당 지출 금액에 대한 규모는 10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저 조금 들어온 인원이 저렇게 많이 지출 금액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체 매출은 아니고요. 네네. 1인당 소비했던 규모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체 매출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분명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보복성 소비, 중국인들에 대한 보복성 소비, 네. 뭐 콕 집어서 중국인들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보복성 소비.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연상을 해봐야 돼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온다면 갇혀 있었던 네. 내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뜨기만 해봐라. 비행기 탄다라는 생각도 있고, 예. 그리고 원 없이 사보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테고. 지금까지 아껴놨던 거 다 풀어야지. 예, 이렇게 생각할 뭔가 수 있잖아요. 좀 뭔가 과소비가 이렇게 수도 있겠지만은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런 층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소수의 보복성 소비가 분명히 지표로 있다라는 것. 예. 이제는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전체 이 소비에 대한 형태를 봐야 되는데 네. 중국인들이 가장 쉽게 또 보따리상들이 가장 많이 매출 소비를 하는 곳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요. 자, 화장품도 코로나에 대한 충격을 받았겠죠. 네. 받았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과거보다 앞으로 소비에 대한 단가도 세질 것이고 이 좀 뭔가 이 한류 뷰티에 대한 사업이 커졌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계속 커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있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본다고 했을 때 추이가 어떤가요? 변동이 없어요. 그러네요. 화장품에 대한 변동이 없어요. 소매 판매 중국에서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표는 아닙니다. 중국 예. 안에서의 내용입니다. 중국에서의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의 이 코로나 이 충격은 컸었는데 네. 중국인들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애용량은 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먼저 중국에서의 화장품 소비 예. 줄지 않았다. 음. 물론 이제 경기를 위축을 느꼈을 때 여자들의 치마 길이, 그리고 여자들의 립스틱 색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이 화장품을 경기 선행 지표로 볼 때도 있긴 한데 실제 분석하는 그런 그렇죠. 전문가들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도 봤을 때도 네. 코로나에 대한 충격을 크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한 소비는 코로나 안에서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을 때 오히려 화장품에 대한 소비는 늘어날 수 있는. 이것을 본다라면은 요즘엔 좀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뭔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소비를 하더라도 뭔가 임팩트가 강한 네. 치마도 짧아지고 립스틱도 강해지고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보톡스, 필러. 그래서 주가를 여담으로 보시게 되면은 예. 최근에서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톡스 회사는 메디톡스였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메디톡스가 이 좀 악재가 떴잖아요. 얘는 안 갔어요. 근데 메디톡스를 경쟁자인 메디톡스가 이제 가장 최대의 메디톡스가 떨어진다면 경쟁자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럼 휴젤에 대한 주가 보시겠습니까? 휴젤 주가가 굉장히 괜찮죠. 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 이들 회사들은 올랐어요. 네. 이게 코로나 충격 속에서도 나왔던 뭔가 이 소비에 대한 흐름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추이가 괜찮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는 중국의 화장품에 대한 구매력은 살아있다. 네. 중국 안에서의. 그러면 이제 중국 밖으로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지는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예. 자 중국에서의 화장품을 수입하는 추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 20년도 추이로 봤을 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안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있었지만 오히려 화장품에 대한 수입은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일단 화장품은 계속해서 많이 찾고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네. 중국으로의 수출이 얼마만큼 살아 있느냐, 유지되고 있느냐 보시게 되면은 19년도보다 2020년도에 대한 회복력이 훨씬 크고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이제 조금 완화됐죠. 그렇죠. 그래서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는 것. 그러면 중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동향이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기업들 네. 실적 회복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유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어떤 회사들인가요? 어, 잠시만요. 지금 중국 얘기를 굉장히 많이 길게 설명을 해주시다가 사례가 좀 들리신 것 같습니다. 화장품에 좀 민감하신 모양이죠? 그래서 한국콜마, 네. 코스맥스 슬퍼하시는 건 아니죠? 이 주가를 보시면은 네. 한국콜마에 대한 유통 라인이 있는 회사들은 네. 이 주가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침 한번 시원하게 하시죠.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후반까지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설명할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사례가 들리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설명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 설명과 기업에 대한 소개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제 강의만 보면 느낌이 안 되고 종목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수혜를 가장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네. 이제 중국 안에서의 이제 자국 화장품에 대한 유통이 외국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중국 안에서도 커지는 것이 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최근에 사드 보복 이후에서도 살아남았었던 화장품 회사들 보시게 되면은 예. 우리가 ODM, OEM, 그러니까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브랜딩부터 해서 생산까지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이 가장 먼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맥스가 대표적인 회사죠. 코스맥스. 보시면은 주가가 이미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충격을 짧게 경험을 하고 주가가 올랐네요. 회복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제 소비에 대한 주목을 받게 됐을 때도 예. 또 신고가 연출됐어요. 이런 기업들이 먼저 찾아야 되는 화장품 종목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중국인들이 소비를 했을 때 가장 컸던 면세점에 대한 소비는 LG생활건강. 네.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위치에 있어요. 네. 연중에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좀 의미 있는 돌파이고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설명이 좀 되겠죠.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요. 중국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수요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의 소비 심리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소비 심리는 분명히 얼어붙었습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습.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방한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보시게 되면은 중국인들에 대한 소비력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네.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중국의 지표입니다. 네. 화장품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보시게 되면은 2014년부터 해서 20년도 때까지 어느 일정한 상태로 해서 경기가 중산층에 대한 생산력이 좀 높아지는 것처럼 네. 경기 물가처럼 계속 소비력은 살아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있었어요. 당연히 시장에 대한 충격이 크겠죠. 네. 근데 지표를 보시죠. 평균치에 맞먹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에 대한 소비력은 살아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뭘까요? 코로나에 대한 백신,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는 기점에서 네. 항공에 대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살아났을 때 가장 큰 소비를 할 수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여력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주 건재하다는 거고 그렇죠.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매 판매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모습.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보복성 소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 네. 면세점에 대한 차트 통계를 보여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보복성 소비에 대한 크기를
보여드렸어요. 그런 현상이 실제 포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찾고 있는 화장품 섹터는 소비가 오히려 살아있고. 예. 그러면 이제 이 지표들을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이 회복력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진정이 되었을 때 백신, 뭐 치료제가 나왔을 때 예. 항공에 대한 이 노선이 좀 더 늘어난다면 가장 먼저 중국에 대한 카드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중국 소비주에 대한 타이밍은 그때에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다른 것도 볼 필요 없고 그냥 중국 소비주에 대한 포인트. 네. 이런 이제 이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인데 그동안에 실적이 나왔던 섹터들 언택트인데 보셔야죠. 온라인에 대한 유통 과정도 하나 제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라인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온라인은 실질적으로 실적주입니다. 네. 온라인에 대한 증감률은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택트 상황에서 늘어났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모바일, 온라인, 모빌리티에 대한 사용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지표적으로 했을 때 스마트폰에 대한 활용도도 과거보다 스마트폰 보유 대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국민당 한 대 이상은 갖고 있어요. 1.2배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인구들이 모빌리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에 대한 증가율은요, 이거는 대세 소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코로나에 비하는 유통에 대한 이 뭔가 대체 산업이 아니라 네. 이거는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고 만약에 온라인에 대한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볼 거냐. 보복성 소비에 대한 카드를 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복성 소비를 할 수 있는 지표들을 아까 보여드렸죠. 예. 가장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보복성 소비, 중국인들에 대한 영향력, 중국인들에 대한 소비력을 제가 차트로 보여드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회복력. 주가를 보시게 되면 사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LG화학, 또 코스맥스 주가 차트 보여드렸고요. 최근에 와서 이치환번에 대한 주가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본다면은 우리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그 타이밍을 포착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언제겠습니까? 항공이 열리는 때겠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 코로나에 대한 백신에 대한 타이밍이 모든 섹터들이 나오겠지만은 네. 중국 소비주에 대한 타이밍이 그때 있다라는 거.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1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통 쪽을 오늘 키워드로 꽉 잡고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모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 다가왔습니다. 사실 뭐 지금 주식학개론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지금 지수의 흐름은 거의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끝까지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